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우리 한양대학교 2차 모의 논술 해설을 맡게 된 저는 한양대학교 국문과에 재직 중인 유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분야는 상경계열에서 치른 국문 논술에 관련된 내용만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을 치르셨겠지만 상경계열 국문 논술은 인문계에 비해서는 이제 분량이 좀 짧고요. 하지만 이제 상경계열도 어떤 논리적인 사유와 어떤 세계에 대한 해석 혹은 추론의 능력들을 같이 보는 것이 적당하겠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제 출제진들을 이제 섭외하고 또 이렇게 출제진들이 이렇게 문제를 이제 폭넓게 토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논술을 모의 논술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셨겠지만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죠. 가와 나의 제시문을 잘 읽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물음에 답하라는 내용입니다. 분량은 이제 600자니까 인문계열 논술 수험생들에 비해서는 내용이 절반입니다. 이 절반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죠. 장점은 당연히 이제 짧으니까 논리적인 어떤 그 진술을 길게 해나가는 그 양적 부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또 단점은 그 장점이 고스란히 단점이 되는 것인데 실력 발휘를 하기가 쉽지 않죠. 되게 600자로 우리가 논술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뭐 식견이랄지 자신의 문장력이랄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600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간명하고 아주 그 정답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정확한 의견을 진술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제시문이 이렇게 제시되었습니다. 가는 아시다시피 이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형태의 인공지능의 사례들을 1950년에 사례,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어떤 그 알파고, 즉 바둑을 알파고와 이세돌 씨가 이렇게 바둑을 둬가지고 대중적인 화두가 되었던 사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든 강한 인공지능이든 우리가 이렇게 전망을 하다 보면은 그 전망이 아주 똑똑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일정에게 그 제한적인 데서 머물지 않을까 그런 기능 이제 예상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례를 이제 여기 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시한 것에 보면은 인간과 같은 지적 능력을 갖는 인공지능을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한된 분야에서 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조금 자기가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이제 이 제한적인 그 기능을 하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많은 이들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 가능할 뿐더러 이제 더욱더 이제 그 진화한 모델로서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정도의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이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잘 알려진 두 단어를 대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갈 수 없는 땅 이런 뜻이지만 지금 이제 사회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도달해야 될 어떤 그 이제 눈부신 세상, 이상적인 세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디스토피아는 전혀 우리가 진화를 목표로 해서 거기까지 이르렀지만 사실은 파멸과 불모가 존재하는 그런 이제 아주 그 황폐한 어떤 세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제 디스토피아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제 진화할 때 유토피아로 갈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로 갈 수도 있고 또 유토피아가 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또 디스토피아 속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디스토피아로 거의 이제 인간이 멸절될 줄 알았더니 또 인공지능의 힘에 의해서 또 다른 새로운 유토피아가 가능하겠다는 그런 사례들이 또 가능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지문을 읽고 인공지능의 미래가 마냥 밝은가 아니면 밝지만은 않은 것인가 우리가 가는 땅은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이런 네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물음을 만들었습니다. 물음은 이러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관련해서 20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후가 되겠죠.
이때 인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라는 거죠. 가와 나가 제시하는 대비되는 전망, 낙관과 비관이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네 유형 중 하나를 택해서 2050년 인류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술하되, 다만 그 선택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약한 인공지능의 미래, 그다음에 강한 인공지능의 미래가 두 가지 선택지고, 이쪽은 유토피아, 그다음에 이쪽은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두 개의 사례와 두 개의 사례가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니까 모두 네 가지 사례가 나오죠. 그래서 A, B, C, D 중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택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는 바로 이 정확하게 제시문을 이해하고,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려고 했던 거고요.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하신 그 교과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조금 제시문을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융복합적 사고를 도모하도록 설계된 글이긴 하지만, 이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요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있게 읽어보시면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가에서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일반적인 이론을 제시했고, 나를 통해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대비시킴으로써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 기술 변화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평가의 세부 영역, 거기에 어떤 항목과 배점이 이제 부여되는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그 차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소상하게 읽어보시면 되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사실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시문과 문항의 정확한 이해가 일단 필요하고요. 거기서 요청된 문제에 대한 해석과 구성 능력을 또 보고요. 다음에 그것이 어차피 하나의 글로 완성되니까 그 글이 논리적이고 일관되며 또 비약과 생략을 얼마나 최소화했는가, 그런 논리적인 능력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 가지 능력이 다 결부되어야죠. 이해력, 그다음에 구성력, 표현력,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뭐 부분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주지만 사실은 부분적으로 될 일은 아니고 하나로 다 협치된 좋은 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중하의 상에 해당하는 글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한 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으로 가장 강한 근거를 갖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그 ABCD 중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마지막으로 이제 형식상의 감점 내용도 두는데, 어차피 이제 글을 쓰는 것이니까 우리가 문장과 문장, 또 단락과 단락, 또는 심지어는 문장 규범까지 이렇게 보게 되지만, 이것이 적용되는 그 이제 퍼센테이지는 아주 제한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또 좋은 해석 능력을 보여주시면 이번 그 상경계열 문제는 그다지 난도가 높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유로운 선택지를 많이 드림으로써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글을 쓰되, 다만 논리적 근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뒷받침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본 논술 때 여러분들이 더 이 문항을 좀 참조하셔서 더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중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2차 모의논술 해설 강의를 맡은 수학과 김승혁이라고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상경계열 수리논술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경계열 문제 2번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수열의 합을 부분분수나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간단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있고, 또한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하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SN인 원 ON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점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SN, 0을 지나면서 원 O에 접하는 직선의 y절편의 절대값을 AN이라고 했을 때 AN의 역수를 n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tn이랑 sn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tn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n은 여기 제시문 A에 써 있는 대로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이 복잡한 형태의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경계열 문제 2번의 1번에서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sn이 1, 5n이 있을 때 점 마이너스 루트 5 sn, 0을 지나면서 1, 5n에 접하는 직선의 y절편의 절대값을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sn에 대해서 값을 유추해야 합니다. 우리 tn은 제시문 1번에 제시문 가에 적혀 있으므로 이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sn 또는 tn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n은 제시문 가에 있는 값을 다시 따라 적어보면 다음과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 값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먼저 부분분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미지수 a, b를 도입하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a, b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을 고려합니다. 이 식의 양변에 k 곱하기 k 플러스 1을 곱하면 우리는 k 플러스 2 a, k 플러스 1 플러스 bk를 얻게 됩니다. 정리하면 a 플러스 b 곱하기 k 플러스 a가 되고, 따라서 a는 2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우리 이곳에 2와 1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값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죠? k에 2k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2에 k 플러스 1.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중간 항들은 서로 사라지게 되고 첫 항과 끝 항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1 곱하기 2의 1승 빼기 n 플러스 1에 2의 n 플러스 1, 1 이것이 될 겁니다. 그럼 따라서 이를 다시 써보면 tn은 2 n 플러스 1 2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sn을 계산을 해보면 2의 n 플러스 1 2분의 1 n 마이너스 1에 2의 n 플러스 1에 1 더하기 n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2의 n승이 되겠죠. 이제 이 앞부분을 해결을 했으니까 이 뒷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원을 좌표 평면에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고, 이 경우에 먼저 이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의 n승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이 값은 2의 n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은 여기 바깥에 있는 어떤 루트 5 sn 또는 루트 5 2의 n승의 제로, 우리 이 값을 생각을 해야겠죠.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은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접선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AN은 y절편의 절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되거나 또는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AN은 우리 양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AN이 양수기 때문에 이 위쪽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 직각이 될 거고 여기도 직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도형을 보면은 여기의 각도를 어떤 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직각이므로 여기도 어떤 점이라는 각도를 갖게 되겠지요. 따라서 이 도형은 어떤 합동성질을 또는 닮음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 도형을 좀 더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이고 점, 그 다음에 직각,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5 2의 n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n승이 되겠죠.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2 곱하기 2의 n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n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닮은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비례식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an 대 2의 n은 루트 5의 2의 n승 대 2 곱하기 2의 n승.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루트 5 2의 n승 2의 n승 an은 곱하기 2의 n승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an은 2의 루트 5의 2의 n승 또는 루트 5의 2의 n-1승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이제 an은 루트 5 곱하기 2의 n-1승임을 알았으므로 이 값의 급수만 계산하면 되겠죠. 먼저 이 값의 역수는 루트 5분의 1 그리고 2의 n-1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우리 급수의 합을 계산을 해보면 루트 5의 2의 n-1이 되고 이 값은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우리 아는 공식을 쓰면 여기 공비는 2분의 1이죠. 따라서 여기 값이 들어갈 거고 초항은 n이 1일 때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또는 우리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상경계열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는 집합 A, A의 원소들은 Pn이 정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들입니다. 이 원소들 중 가장 작은 숫자 6개를 택하여 정육면체 주사위를 만들었을 때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문제와 같이 Pn이 먼저 뭔지 봐야겠죠? Pn은 제시문 나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여기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n은 우리 조금 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정리를 하면 로그 2의 k 플러스 1 k 그리고 여기는 n의 k는 1 로그 2의 k 플러스 1이므로 이 값은 k 플러스 1과 같겠죠. 정리를 하면 이 값은 로그 2의 k 플러스 1 빼기 로그 2의 k이므로 여기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중간값들은 다 생략이 되고 상쇄가 되고 따라서 우리 이 값을 얻게 됩니다. 로그 2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우리 그냥 이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그 2의 1은 0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금만 더 다시 써보면 이 값은 로그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이 될 텐데 우리 지금 집합 A는 Pn이 정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미 어떤 n이든 정수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을 정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n 플러스 1이
2의 거듭 제곱수가 되어야 하겠죠. 이 경우에 로그 2의 거듭 제곱수는 정수가 되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n들 중에 가장 작은 숫자 6개를 택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2의 빼기 1, 2의 제곱 빼기 1, 2의 세제곱 빼기 1, 2의 4제곱 빼기 1, 2의 5제곱 빼기 1, 2의 6제곱 빼기 1. 정리하면 1, 3, 7, 15, 31, 6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육면체 주사위의 누는 다음과 같이 1, 3, 7, 15, 31, 63이 됩니다. 이제 우리 이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숫자의 기대값을 구하면 기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6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15 더하기 31 더하기 63이 될 텐데 우리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120입니다. 따라서 기대값은 20.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이제 우리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두 함수 fx 이렇게 주어진 함수와 gx -2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지 않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기호는 가우스 기호가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L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지요. 이 L은 문제 2번의 제시문에 주어져 있는 답안에 주어져 있는 이 값입니다. 이를 우리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그 다음에 15 n의 4제곱 플러스 n제곱 k제곱 플러스 k의 4제곱이 되고 우리 이를 정리하면 23, 15 리미트 n 여기 부분을 보면은 먼저 n분의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n 세제곱분의 k제곱인데 이걸 우리 n제곱 k제곱 n분의 1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n의 4제곱 k 4제곱 n분의 1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3분의 15는 리미트 바깥으로 나가나 안으로 들어가나 상관이 없으므로 이렇게 그냥 자유자재로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1, 그 다음에 조금 정리를 하면 n분의 k의 제곱 n분의 k의 4제곱 그리고 n분의 1이 됩니다. 이제 우리 여기 정적분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이 될 텐데 23, 15,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4제곱 dx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우리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고 x 3분의 1 x 세제곱 5분의 1 x 5제곱 이 값을 0, 1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 값은 23분의 15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되는데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15분의 15 5 더하기 3이 되므로 여기 윗부분은 23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 L은 1이라는 간단한 숫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f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를 1이라고 하고 1보다 작을 때에는 이 값은 어떤 마이너스 x의 가우스 기호를 계산한 값이 되므로 이것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0부터 1 사이를 생각을 해보면 1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넘지 않는 값이 되므로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예를 들어 0.5 값은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므로 여전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0이지 않는 한 이 값은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겠죠. 우리 지금 fx를 계산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머지 부분도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어떤 잘못 계산했죠? 다음과 같은 계단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내지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의 값은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L이 1보다 클 때, L1이고 X가 L보다 클 때, 따라서 X가 1보다 클 때에 대해서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때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9는 정리를 하면 X 빼기 3의 제곱에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여기 3쯤에서 최소값을 갖는 2차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의 값은 먼저 계산을 해보면 1을 집어넣으면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은 계산을 해보면 10이 됩니다. 이제 우리 fx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따라서 우리 gx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 gx는 다른 색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gx는 k에 의존을 하는데 k 값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그래프와의 교점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먼저 우리 k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k가 이쯤 되면 이때 gx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보면은 이 계단 함수는 값이 1만큼 변할 때마다 y값도 1만큼 변하게 되죠. 근데 이 gx는 1만큼 변할 때마다 마이너스 2만큼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훨씬 더 가파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파른 그래프가 될 거고, 따라서 어디선가요? 한 점에서 이 x가 1보다 작을 때 한 점에서 적어도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k가 많이 작을 때에는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먼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성질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잘 보면은 여기를 지날 때까지 우리가 이 성질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따라서 이 1을 지날 때 이 k의 값은 1이 될 거라서, 따라서 k가 1보다 작을 때에는 항상 fx와 gx가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k가 매우 큰 경우에는 분명히 이 2차 곡선과 만나게 되겠죠. 따라서 k가 굉장히 클 때에도 이 fx와 gx가 만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k가 적어도 1보다 크고, 그리고 k가 어떤 값보다 작을 때가 될 것입니다. k가 1보다 클 때는 더 이상 이 fx의 마이너스 1보다 x가 1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점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따라서 이 gx가 fx와 만나기 위해서는 이 2차 곡선과 만나야 합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은 언제 이 gx가 fx와 만나게 되는가, k값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이 두 직선이 그래프가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아까 적어놨듯이 k가 1 이하일 때는 우리 항상 fx와 gx가 맞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 두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k는 1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값은 우리 이 값이 언제 해를 갖는지, 그리고 이 해는 반드시
1보다는 커야겠죠. 왜냐면은 이 2차 곡선의 해는 2차 곡선은 fx와 x가 1보다 클 때만 같으니까, 따라서 우리 x는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를 하면 x제곱 빼기 4x 19 빼기 k, 우리 이거에 k가 1보다 큰 해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그래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은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죠. 따라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x 빼기 2 제곱 15 빼기 k는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2일 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여기가 15 빼기 k입니다. 만약에 우리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5 빼기 k가 0보다 크면은 지금 이 값은 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fx와 gx는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값을 예를 들어 hx라고 할까요? 그러면 hx는 항상 0이 되므로 이때에는 fx와 gx가 만나지 않게 되겠죠? 또한 만약에 15k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어도 x가 2보다 같거나 큰 해가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hx가 일부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죠.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fx와 gx가 x2인 영역에서 한 번 이상, 적어도 한 번 만난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결론을 내리면 이때에만 우리 지금 k는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할 때에만 fx와 gx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k 값의 범위는 1, k, 15.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제의 2번에 대해서 해설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